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남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남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에서 CCTV 작동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학대 정황을 복지관이 발견을 했고요. 학대 정황을 발견한 복지관이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이제 알리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보도자료라든가 통해서 CCTV 장면 캡처본이라든가 CCTV 영상을 직접 보내드린 언론사도 계실 테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12월 15일 하루치 CCTV에서 나온 학대 폭행 건수만 해도 짧은 시간에 한 6분 정도 되는 시간 사이에 한 9건 정도의 폭행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폭행 정도도 피해 아동이 11살밖에 안 된 장애 아동이고 또 11살밖에 안 된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피해 가해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이 아이를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언어치료사,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기에 언어치료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언어치료였습니다. 그 언어치료를 하는 언어치료사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남동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남동구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남동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치료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언어치료사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최초 피해 아동 이외에 두 명의 아동도 하루치 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CCTV를 확인한 모든 아동이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고요. 이 언어치료사가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 복지관에서 진행한 아동이 총 14명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의해서 피해 아동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 건수도 하루가 아니라 더 많은 날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경찰이 수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남동구청은 재발 방지와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30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남동구청과 면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 사건의 피해 정도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지만, 그와 별개로 남동구청의 책임도 당연히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동구청이 책임을 지고 이런 사건들이 남동구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이 남동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 실시, 그리고 피해자들이 충분히 이 트라우마로부터, 이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치료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청은 이런저런 핑계, 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핑계로 치료 지원에 대한 이렇찬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남동구청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해 아동 어머님 한 분 한 분 모시고 지금의 심경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오늘 제 아이가 겪은 일을 대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이는 2025년 12월 15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언어치료실에서 치료가 아닌 폭행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영상 속 아이는 바짝 긴장된 상태에서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치료사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 한번 허투루 돌리지 않은 아이에게 해당 치료사는 코를 잡아 세게 비트는 행위,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행위, 주먹으로 턱을 쳐 아이의 얼굴이 위로 들리게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로 당기고 골반을 때렸습니다. 또 팔을 세게 잡던지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치료사에게 신뢰가 깊었기에 영상 속 행위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해당 치료사는 이 모든 행위들이 아이의 집중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영상을 보니 행동이 과했던 것 같다라며 성의 없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영상 속 치료사는 집중이 아닌 분노가 있었고 훈육이 아닌 폭력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라고 들여보낸 5년여간의 수업이 긴장되고 무서워 말을 더 더디게 하는 수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무서운 수업을 계속해서 들여보낸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15일 수업을 마치고 또다시 저 수업을 차마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의 눈에 남은 공포와 빨갛게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수업을 안 하고 나니 이제야 아이는 말합니다. 언어 선생님이 싫다고, 무서웠다고, 자주 때렸다고. 제가 아이에게 미안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른 좋은 선생님들도 순간순간 의심하게 되고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감이 깨져버린 이 상황이 참 씁쓸해질 뿐입니다.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학대를, 그리고 저희 아이의 고통이 또 다른 아이들의 침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외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어머님처럼 저도 남동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달 발생된 언어치료사의 학대로 인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두 아이 모두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큰 아이에게도 엄마의 자리가 부족했을 때니 어느 하루하나 편하지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수업도 아이의 선택이 아닌 아이가 말을 잘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시작됐고 이 사건 속에서도 제 아이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니 믿을 수 있겠지 하며 복지관 이용을 사설과 병행하게 되었고 말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으로 언어 그룹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영상을 한 개밖에 못 봤는데도 그 영상 속에서는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무서움과 불안함의 눈치를 살피며 마치 살길을 도모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 표현도 잘 못합니다. 아기 수준인 저희 아이가 치료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스스로를 다잡듯 자기 손을 끌어 맞잡기까지 하는 행동에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늘 웃고 순하고 잘 울지 않는 저희 아이가 그 화면 속에선 제 아이가 아닌 듯 낯설었고 선생님께서는 수업 끝에 노래를 하고 운동을 시키며 아이들을 억지로 안아주십니다. 아이들의 장애 특성을 이용해 기분을 환기시키는 행동이 아이들은 그 무서운 선생님이 안아주시는 그 상황이 정말 좋았을까요? 계획적이기도 한 행동에
저는 보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고 가해자를 향한 분노뿐만 아니라 또다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장애의 특성을 수면과 공부하여 공인 자격증까지 있는 치료사가 재활치료라는 명목하에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폭력으로 아이들을 교실에서 고립시키고 공포감으로 굴복시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폭력을 휘둘러 왔는지, 저희는 왜 빨리 발견을 하지 못한 건지,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덕분에 평생 흘릴 눈물을 근수일 동안 쏟아내고 있고 아이가 잠든 밤마다 울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아이가 하루빨리 잊어버릴 수 있게 감정을 추스르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신나게 놀러다니는 모습을 보란듯이 SNS에 게재하고 복지관은 수업 연장해준다며 개별 연락을 해오십니다. 그런 접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구청에 요청을 드렸었는데도 지난주까지도 또 연락을 해오시고 수업을 왜 안 받는지 이유를 물어보시기까지 하십니다. 아이들이 학대받았던 그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연장해 준다는 게 강구해낸 최선의 방법이십니까? 저희 아이는 복지관 계단실도 무서워서 뛰어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공간에서 수업을 다시 연장해 주신다는 이 방법,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2차 가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지만 복지관이나 구청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책임감을 통감하신다면 진심을 다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진정성 있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9살 자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해당 복지관은 23년 4월 놀이치료를 시작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해당 언어치료사에게는 25년 1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1시 50분에서 2시 반까지 40분간 비슷한 성향을 지닌 친구와 짝그룹 언어치료를 12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2세 수준의 언어 수준을 가진 아이로 아이가 아픈 듯 보여 어디 아파? 라고 물으면 어디 아파? 라고 똑같이 대답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은 당연히 파악이 안 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 또한 내가 싫어 그런 건지 좋아 그런 건지 왜 그러는 건지 파악이 어려운 2세 수준의 아이입니다. 해당 치료사는 12월 11일 수업 도중 제 아이와 다른 친구의 머리를 번갈아 가며 때립니다. 또한 본인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잡아당겨 본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서럽게 우는 아이가 치료사에게 달려가 안아달라 하지만 보란듯이 옆 친구를 안아주고 밀칩니다. 이유를 모르는 아이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만 치료사는 밀칩니다. 그리고 혼자 따로 의자에 앉혀놓고 5분여를 방치합니다. 이 두 아이는 40분간 미동 없이 책상 의자에 앉아 치료사를 보고 가만히 있으며 왜 나를 안 안아주지? 왜 나를 안아주지? 왜 나를 5분 동안 따로 앉혀놓지? 왜 저 애를 혼자 저기에 두었을까? 생각이 났을까요?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안으면 안아주는 대로 혼자 앉혀놓는 대로 그냥 치료사의 무의미한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람과의 대화에서 눈맞춤과 조금 욕심을 부려 싫다, 좋다, 아프다 이런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배우라고 들여보낸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창피합니다. 억울한 것은 뒷전이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한 달 들여가는 치료비만 40여만 원이고 위로 고등학생, 중학생 형아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아 상대적으로 타 센터보다 많이 저렴하고 그래서 대기도 많은 복지관에서 수업받는 걸 감사하고 나름 뿌듯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친절히 웃으며 내 아이를 사랑스럽다 하고 매 시간 수업을 알차게 한데 피드백하는 치료사를 좋은 사람으로만 믿어 여기저기 자랑한 제 자신, 제 얄팍한 사람 보는 눈이 창피합니다. 또한
세상 가장 예쁜 동생이라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스럽다 하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편견 없이 보았고 동생의 치료 스케줄로 엄마가 학교 행사를 빼먹어도 동생의 치료비를 걱정하여 다니고 싶은 기타 학원을 못 가도 늘 너그러이 넘어가준 제 두 아이에게 세상 이런 사람이 우리 막둥이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게 함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해당 기관에 나라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쓰임이 올바른지 관리 감독 안 하신 남동구청은 안 창피하십니까? 남동구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으로 해당 치료사를 8년간 공무하게 하며 이번 사태에 협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피해 대책을 내세우는 남동 장애인 복지관은 안 창피하십니까? 저는 이번 일로 장애아를 돌봄이 얼마나 버거운지 너무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아이도 다른 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애지중지 키워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제 뱃속으로 똑같이 낳은 두 형보다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히며 더 조심히 키운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연령의 아이가 주구장창 놀 수 있는 키즈카페도 놀이동산도 영화관도 동네 놀이터도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또한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까봐 아이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했을 시 아이를 보는 따가운 시선이 무서웠고 그럴 때마다 일일이 제 아이의 장애를 설명하기도 가슴 아팠습니다. 장애의 인식이 예전보다 좋아졌다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에 늘 상처받고 늘 조심스러우며 항상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그런 저희 모자가 그나마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은 장애인 복지관이었어야 했습니다. 치료실이지만 놀이터이기도 하고 키즈카페이기도 한 저희 아이에게 남동 장애인 복지관은 그 역할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세 사람 해당 기관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뀌길 바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희 세 사람의 사례와 생각만을 말하는 자리라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해당 치료사에게 치료받은 또 다른 아동의 엄마들 목소리이며 장애아를 돌보는 가족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부디 늘 이해했고 늘 숨기 바빴고 늘 피하기 급급했던 장애아를 둔 어미가 우리 장애아들에게 벌어져서는 안 됐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처음으로 당당히 화내고 있음을 헤아리시어 남동구청과 복지관은 이에 맞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내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머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 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차별받고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던 그 복지관에서조차도 이렇게 차별받고 학대를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과연 남동구청의 행정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뒤에 구민을 편하게 라고 써 있는데 과연 그 구민 안에 장애인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가족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과연 당당하게 구청장님 이분들 앞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태가 터지고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남동구청장 사과 한마디 없이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남동구청장과의 면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언제 하겠다 날짜조차 응답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동구청장님 오래 선거 있다고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니시더라 바쁜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동구에 이거보다 급한 현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 윤경 회장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김윤경입니다.
일어나서는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죠. 안녕을 저희는 챙겨야 될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서로 간에 만났을 때, 아이들 볼 때, 치료실에, 학교에 묻게 안녕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내 새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당하신 피해 사실은 저희가 다 설명드려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짜증나는 건 남동 장애인 복지관과 남동구청의 이후의 처신입니다. 저희는 알고 계시다시피 각 구에 장애인 복지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 안에 이용하는 이용자 발달장애인 80% 이상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다니는 그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이용자라 하고 이용자를 이용자로 대우하지 않고, 아니죠, 대우까지 저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용자를 언어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아이가 표현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꿀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꿀밤을 때린 거 아닙니까?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 감히,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새끼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장애인일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아프고 귀하고 소중한, 정말 눈물 나는 새끼들입니다. 내 인생 바치카 키운 새끼들인데 당신네들이 몰때 아이를 때리고 꿀밤 줬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어머님들은 안 당하겠지 하겠지만 저는 그 선생님 성향상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동장애인 복지관 분명히 그 선생님 좀 이상하다고 엄마들이 민원도 넣으시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치하신 겁니다. 왜 그 선생님을 그렇게 싸고 도는지, 왜 귀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으면 관리했어야 됩니다. 수도 없는 민원을 넘기고 뇌전증 환자가, 뇌정증 아이디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하고, 아이들 수업 방치하고, 그리고 너무 교묘한 건 그 선생님은 수업 끝나기 얼마 전에 아이들을 안아서 진정시켜서 내보냈다고 하십니다. 그건 계획적인 거 아닙니까? 그 계획적이고 그 장시간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용납을 해주면 안 되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죄를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선생님은 그 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둘째 치고 조사 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동장애인 복지관 다 아시겠죠?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엊그저께 팝업창에 자기네 입장문 같은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아이가 최하루 다닌 아이가 5년인 것 같습니다. 8년 다닌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근무 기간은 8년이었지만 남동복지관 안에서 12월 달에 낸 비용은 뭐 환불 해주겠다고 그렇게 써있고, 아이들이 학대에 대한 기간은 생각지도 않고, 그 아이들의 심리치료는 5년 동안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심리치료 12회 12회 해준다고 합니다. 기간 늘려달라고 했더니 12개월까지 늘려주는데 횟수는 12회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관 사설보다 쌉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 그래서 싼 거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챙기지 못하고 남동구청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 면담 안 되고 있고, 구청도 남동복지관하고 협의한 사항들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한 거 다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율도 가능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머님들의 억울한 거, 그 언어치료사를 왜 지금 당장 구해서 어머님들한테 다시 그 언어치료를 바로 다녀야 되는지, 왜 심리치료를 지금 그 공간에 가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똑바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갈 건지 재발 방지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자기네가 지금 면피하려고 무슨 인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는지, 복지관과 남동구청에 대한 행위가 하는 해나가는 것들이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가 너무너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아야 되고, 저희는 사설기관이 다닌 것도 아니고 사설기관도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인천 남동장애인 복지관에서 그것도 말 못하는 친구들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서 복지관을 쉬쉬하고 한 달 만에 모든 것들을 어머님들과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해준다는 명분 아래 감춰져 버렸고, 남동구청은 복지관이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한 아이들이, 이 부모들이 그것을 저희 스스로 다 삭히고 넘겨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억울하고 이 분한 부분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이, 저희 장애인의 삶이 이런 저희의 조그만 생각과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과 저희 동지 여러분의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하실 얘기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되는 내용 중에서 거듭 이야기 되는 거지만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남동구청의 대응이 너무나도 아쉽다, 아쉬움을 넘어서 사실은 분노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남동구청장님 저희하고 대화를 열어주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주재영 상임대표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주재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남동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장 신뢰받아야 할 장애인 복지관이 학대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복지관과 지자체인 남동구청의 방치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속에서 장애 아동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스스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다고, 무섭다고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은 학대 관리 시스템조차 없었고 남동구청 역시 지도, 감독을 통해 장애인 학대에 대해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학대 행위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대며 CCTV 단기 모니터링 검토, 심리치료 횟수 증가 없이 심리치료 기간 연장 및 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허울뿐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과 법적 한계라는 핑계 뒤에서 장애 아동 학대를 방관하고 있는 남동구청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 학대는 안 된다. 남동구청은 책임을 다하여라. 투쟁.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남동구청은 남동장복 아동학대 사건 책임있는 대책 마련하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고 혹시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인터뷰가 필요하신 언론사들은 이쪽 옆 사이드로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인터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